안녕하세요. 맨사가 알려주는 오늘의 테슬라 뉴스 1월 9일입니다. 첫 번째 뉴스. 파크 인베스트먼트가 2026년 테슬라 목표 주가를 $500로 업데이트했습니다. 파크의 수장인 캐시 우드가 주식 분할인 경우를 감안하고 테슬라의 FSD나 에너지나 로봇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제외하고 지금 만들고 있는 전기차만 따져봤을 때 2026년 목표 주가를 $500로 설정했습니다. 캐시우드는 자율주행은 중요하지 않고 전기차 사업 하나만 해도 기회가 엄청나고 2022년 약 850만 대에서 향후 5년 동안 이 시장은 75%씩 성장해서 약 6천만 대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캐시우드가 초성장주 가치 투자자로 이제 지금은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평가 절하가 많이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꽤나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캐시우드가 세운 이 목표 주가 $500라는 거를 그대로 믿지 말고 이 거래를 보시는 분들 또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자기 나름의 투자 원칙을 적용해서 2026년의 목표 주가를 구해본 뒤에 그것을 이제 또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지금 주가의 출렁임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뉴스. 테슬라 2022년 미국 내연기관차 포함 전체 차량 판매량 순위 6위를 달성했다는 소식입니다. 테슬라 모델 Y가 25만 대를 판매해서 미국 전체 차량 중에서 판매량 6위를 달성했습니다. 2년 전년 대비 32% 정도 증가한 수치인데요. 지금 1위부터 10위까지 아래 표와 같이 제시를 해놨는데 1등을 보면은 포드, 쉐보레 엄청 많은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우측에 보시면은 모든 회사가 다 다운입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 역성장을 했다는 거죠. 심한 곳은 여기 파리 혼다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34%를 역성장했습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만 유일하게 32% 성장을 이뤄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연기관은 현재 경기 침체나 반도체 수급 등으로 인해서 생산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경기 침체 반도체 수급이 문제가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내연기관 업체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DNA, 그러니까 능력이 없다는 건데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내연기관 업체, 현대나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기들이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어디서 떼주는 부품, 그리고 떼주는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최종 조립만 하는 그냥 업체인데요. 그런 업체는 절대적으로 반도체 수급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반도체가 3,000개가 들어간다. 3,000개의 부품과 100개의 반도체가 들어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중에서 한 개의 반도체만 없어도 차량 한 개를 못 만드는 겁니다. 3,000개의 부품 중에 한 개의 부품만 없어도 차량 한 대를 못 만든다는 거죠. 그렇다면 테슬라는 어떨까요? 테슬라는 자기네들이 직접 제작을 하고, 직접 그러니까 설계를 하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 개의 반도체 수급이 부족하다면, 모자라다면 그 설계를 조금 틀어서 있는 반도체로 바꿔 끼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DNA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근해 공식을 외웠다고 치면은 근해 공식으로 인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지만 타 내연기관 업체들은 단 그 한 문제만 풀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 DNA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재무 상태가 빚이 훨씬 많은데요. 내연기관 업체들은 그 영업이익률도 5%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재무 상태가 안 좋다. 그래서 극복을 못 한다. 이거보다는 왜 이런 재무 상태가 말도 안 되게 최악일까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조립만 하는 회사이기 때문이죠. 제가 밑에 이제 미국 차량들이 얼마나 줄어들었고 그리고 전기차는 얼마나 늘었는지를 설명하는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미국에는 전체 차량들은 이렇게 증가하다가 지금 현재 엄청나게 감소한 수치를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생산량은 거의 2010년 수준도 안 돼요. 근데 전기차는 앞으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죠. 지금 이 표를 봤을 때 전기차로의 전환은 이제 확정된 미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내연기관 업체들은 과연 이에 대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현재 만들고 있는 내연기관 차도 생산이 비실비실하고
현재 만들고 있는 내연기관 차로도 영업이익이 안 되고 재무조건도 안 좋은데 어떻게 그들이 전기차로 전환을 할 수 있을까요? 매일 전기차 한다 한다 떠들고 있지만 실상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뭔가 한다고 한다면 지금 1등인 테슬라보다 2배, 3배 노력을 해서 그들을 따라잡으려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들은 2배, 3배 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들은 말이 있는데요. 독서실에서 제일 늦게까지 오래 남아있는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공부를 제일 잘하는데 여기서 제일 오래 남아있다.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다라고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이 더 오래 남아서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세 번째 뉴스입니다. 테슬라는 2023년까지 에너지 저장 장치 배터리 구축 규모를, 그러니까 에 대한 목표를 발표했는데요. 한 만 개의 메가팩을 생산해야 달성할 수 있는 규모인데 이게 한 차량으로 따지면 약 54만 대 정도의 모델 Y를 생산할 수 있는 캐파입니다. 분석가들은 이렇게 만약 목표가 달성이 되면 약 20빌리언 정도 매출에 기여해서 EPS 1.6 정도는 올라갈 수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가 옛날에 이제 에너지 사업이 자동차 사업보다 더 크게 될 것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테슬라는 애플과 아람코를 합친 시총보다 더 크게 될 것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믿고 투자를 하자는 게 아니라 왜 일론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애플이 굳이 애플과 아람코라는 기업을 찝어서 말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들이 단지 시총이 커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애플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 아람코는 석유 회사입니다. 테슬라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만들고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들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체라기보다는 비슷한 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론 단순히 가격이 아니라 비교 대상을 선정해서 저격했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에너지 사업은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렇게 일론이 강조를 한 걸까요?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 지구가 생각보다 많이 지금 안 좋은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이 지속 가능한 그러니까 탄소 제로를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그것을 증명을 했고 점점 모든 기업들이 그런 식으로 탄소 제로화를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러면서 제일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자연 에너지, 그러니까 태양광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에너지들이 있는데 그런 자연 에너지들은 특정 뭐 이렇게 모아놓을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요합니다. 필수적이죠. 그렇다면은 그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은 이런 전기차와는 비교할 수 정도 없을 정도로 더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론은 이런 미래를 일찌감치 내다보고 배터리 데이 때부터 이런 배터리, 에너지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한지, 왜 전기차를 하면서 이것들이 중요한지를 간파를 하고 이것부터 챙긴 겁니다. 근데 지금 다른 내연기관 업체들 중에서 배터리 만드는 데가 있나요? 없습니다. 테슬라는 배터리를 만들기만 할까요? 채굴도 하고 있죠. 그렇다면 테슬라가 얼마나 이 사업에 대해서 진심인지, 그리고 A부터 Z까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를 좀 알 수 있고, 그렇다면 지금 사람들이 계속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물음을 다시 던져봐야 됩니다. 테슬라는 전기차입니까? 전기차 회사입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멘사가 알려주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